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제 6월 13일, 대구의 시청일을 마련해서, 좀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하는 이만큼, 단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정말, 정말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일수록, 좀 접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라면은 사실 거기 이번에 하는 이유는 꼭 대구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옆에는 울산도 있고 포항도 있고 경상남도 함안 뭐죠? 저쪽 고속도로 10번 88 고속도로는 좀 북쪽이고 10쪽 남해 고속도로 그쪽에 사실 분들 지리산에 계신 분들도 아마 대구까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중요한 그 오디오 음악 축제인데 한 번쯤 그 정도 되면 시간 내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 오셔서 CD 클럽이나 LP 클럽에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샘플러 CD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서 가실 때 차에서도 딱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가 CD 클럽 그러니까 뭐 하는 데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음악을 듣자는 모임입니다. 바로 가지고 더 이상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좋은 친목회입니다. 정말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좀 오디오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도 최저 가격으로도 정말 고가의 오디오가 내지 못하는 소리를 저희가 이제 이 양박에서 특별히 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남들 공부할 때 놀면서 이렇게 제작해보지 않겠어요? 이제 그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오디오 쇼를 삼성 삼성동 코엑스에서 했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절부터 그게 좀 이상하게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유튜브에서 주는 영향력이 그 오디오 쇼 1년에 한 번 하는 거 영향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좋더군요.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전국적으로 이렇게 좋으신 분도 만나고 점심도 같이 하고 저녁도 먹고 음악적 얘기도 나온다는 게 정말 저는 살아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게 사람 인생에 사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작년 이맘때쯤이죠. 딱 이맘때쯤에 오디오 그걸 시작했어요. 제가 동영상 편집도 못하고 컴맹인데 다른 건 오디오 제작이나 이런 건 잘 하는 것 같은데 컴에 대해서는 조금 하기 싫어해요. 그죠? 좀 하면 할 텐데 그냥 하기 싫어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전에는 여수에서 여소도인가요? 거기도 가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2시간 동안 배도 타보고 정말 좋습니다. 또 저기 또 부산 끝에 가면 태종대라고 있어요. 거기 또 우리 또 구독자분 계시고 그분 방송 한번 했죠. 영도구에 거기도 있고 저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 많죠. 그리고 굉장히 저희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번에 결국은 대구에서 이번에 잘 되면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음반 시청회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오디오 시청회는 오디오 시청회지만 음반도 좋은 게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첫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날 틀어드릴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CD도 안 듣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대부분 들어가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CD가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소리가 뒤지느냐? 절대 안 뒤집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또 아시죠? LP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소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좋다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각자 포맷이 다르지만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했더니 더 감동이 오더라. 그러면 그걸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 가지 가장 메이저 포맷이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다음에 CD, 그다음에 아날로그 LP.
물론 카세트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만 제외하고 이제 LP를 듣는 분들을 위한 이번에 그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갈 것 같아요. 이제 CD하고 LP가 주가 되겠죠.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여기 그날 오셔서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소스, 디지털 소스 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소리로 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턴테이블, 바늘, 통남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바늘은 제가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한 가지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추천입니다. 강력한 추천입니다. 왜냐? 제가 그거를 쓰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이것만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빨리 풀어볼게요. 이제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어제 방송 중에 제가 이제 간단히 MM과 MC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MM은 무빙 마그네틱이에요. 커다란 연구 자석이 있는데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그러면 무겁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썼어요. 이제 슈어 같은 대중용 그 MM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격입니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저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출력 레벨이 5mV이기 때문에 포노앰프만 있다면 다들 이제 소리를 크게 키울 수가 있겠죠. 물론 포노앰프가 좋아야 되지만 그런데 요거를 개선한 게 뭐죠? MC죠. 여러분 그 전번에 얘기를 했죠. MC 바늘을 개발한 사람이 발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조셉 그라도라는 천재예요, 천재. 이게 천재라고 해도 되죠. 그 정도면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MC라는 게 물론 나왔겠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MC는 이분이 그걸 개발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MM이 무빙 마그네틱, 즉 마그네틱이 움직이면서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캔틸레바에서 흔들리는 그 진동이 발전하는 거야. 발전.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터라고 알죠? 여러분 전기차에도 제너레이터가 우리 자동차에 제너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모터가 구동이 돼가지고 전기가 제작되는 거. 마찬가지로 MM이든 MC든 간에 똑같이 발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 얻는 전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MM은 무빙 마그네틱으로 해서 발전하는 거고 MC는 무빙 코일. 거기에 코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알 건 딱 한 가지밖에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무빙 코일이 왜 나왔냐면 그 무거운 그 점을 코일이 움직이면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지면서 가볍기 때문에 무게가 매스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그루브 월이죠. 그 안에 있는 음성 골에 들어가서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무브먼트가 쉽게 되기 때문에 소리가 결국 어떻게 나온다? 정확하게 나온다. 애큐레이트하게 나오는 거야. 이제 본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애큐레이트.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면서 주파수 특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을 슈어로 듣는 거하고 이제 어떤 음원이 좀 좋은 걸 해야 되겠죠. 딱 들었을 때 MC로 들으면 고역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저역도 또렷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넘게는 모든 그 LP 매니아들은 이제 MM을 듣는 분은 그냥 쉽게 듣는 것이고 MC 바늘은 아주 어렵게 듣지만 나는 단 한 곡을 들어도 좋은 음질을 들어야겠다 하는 분들이 추구하는 바늘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좋은 거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슈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MC의 단점도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보완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도 끝까지 보시면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MM이 나오고 나서 그 그라도가
53년도 즈음에 대해서 MC를 개발하면서 특허를 48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 사람이 그거를 이분은 정말 또 웃기는 게 바늘을 제 기억에 보면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MC 바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걸 전량 오토폰이라는 제가 알아듣기로는 오토폰에 넘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MC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팔아 넘겼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얘기하면 또 열받으니까 나중에 하고, 아주 돈이 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되게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오디오적인 관점에서는,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죠?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MM에 그 사람이 원래 시계공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제작이나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낮에는 자기 아버지가 그로서리를 했어요. 브루클린에서 3층 집에서. 그래서 거기 1층에서, 아버지가 이제, 이태리 이민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로서리 안 하죠. 그로서리가 뭡니까? 식품점이죠. 미국에 보면은 그로서리, 이제 한국인이 많이 하죠. 그거는. 플러싱 같은데 그런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보신 분은 알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집이 1, 2, 3층으로 정확하게 미니 1, 2, 3층으로 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미국에는 옛날에 한 100년이 넘는 집들이죠. 200년 넘는 집들. 그래서 거기서 그로서리를 없애버리고 거기 철문으로 닫아놨어요. 철문으로 이렇게 보면 누가 오잖아요. 저도 갔는데 문을 이렇게 보더니 이거 강도 아니구나 하니까 문 열어주고 그런 데예요. 브루클린 살벌한 데입니다. 브루클린 가면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할게. 미국 정말 저도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정말 조금 그래요. 자, 그런데 아직도 거기서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인데, 1, 2, 3층, 원래 i분이 저 얘기를 했죠. 쇼울 마란츠가, 그러니까 마란츠 7. 여러분, 시케라라는 튜너 아시죠? 진공관 튜너. 엄청 고가잖아요. 그걸 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란츠 7, 마란츠 1, 2, 3, 4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마란츠 5 있죠? 5 아시죠? 그 다음에 마란츠 7 아시죠? 7. 그 유명한 마란츠 7. 그 다음에 8B 아시죠? 정말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 마란츠 9, 모노브락, 2134 모노브락. 저도 옛날에 있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거 왜 전당포에 샀다는 이야기 엄청 재밌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고, 그 학생 때 전당포에서 샀다는 거, 미군 부대 전당포에서 마란츠 9을 기다리는 얘기 아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아주 슬픈 얘기예요. 그렇지만 결국 너털 웃음밖에 안 나오는 재밌는 에피소드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런데 쇼울 마란츠가 하루는 이 조셉 그레도라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같은 뉴욕이니까 가서 초대를 했대요.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쇼울 마란트가 조셉 그레도의 황금 박쥐기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저지먼트를 잘해주는 바람에 너무 놀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페어차일드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오디오 만드는 회사인가 그렇죠. 페어차일드 유명하죠. 개치기도 만드나? 근데 저 잘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 그래서 그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있던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결국 그 양반이 53년도부터 저걸 하게 됐죠. 바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바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바늘이 나왔을 때 이분이 MC를 만들어서 특허를 팔았다고 그랬죠. 거기까지는 했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하기 위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I라는 방식입니다. 자, MI. 그래서 Moving 아이언입니다. 자, 이번에는 Moving Magnetic, 그 다음에 Moving Coil, 그 다음에 Moving Iron인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MM과 MI는 형제입니다. MC하고는 형제가 아니에요. MM을 더욱더
좋게 개량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왜냐? 무빙 그 발전이 목적이라 그랬죠. 캔틸리버 쪽에서 나오는 그 기계적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발전하는 거예요. 5mV를 만드는데 MC는 0.5mV밖에 못 만들어요. 아까 그랬죠. 그 가벼워져서 좋긴 좋은데 이게 최대 약점이 출력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텝업 트랜스포머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 조금 화나실 분도 많은데 그러면 그만하고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스텝업 트랜스가 완벽하지가 못해요. 필요악입니다. 사실 스텝업 트랜스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뿌리 앰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뿌리 앰프를 제가 들어봤었어요. 와, 그러면 MC도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험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0.5mV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만분의 5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작은 신호 아닙니까? 우리 5V만 해도 작다 그러는데 이건 미리볼트에서 또 10분의 1의 작은 그 적은 아주 숫자가 뿌리 오면서 진공관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잡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1000배 이상 증폭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노이즈가 쉽게 나오겠죠.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특히 더군다나 나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옛날 MC를 쓰던 오토폰이죠. 주로 오토폰 MC 30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걸 쓰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바로 저게 문제였어요. 우리 고양이가 이제 왜 음악 안 트냐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